예, 테러 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공동 브리핑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인권시민사회단체 6개 단체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님, 그리고 남윤순 의원님, 그리고 박홍근 의원님, 그리고 이하경 의원님 이렇게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신 분들 끝에서 소개해드리면요. 참여연대 행정관리센터 장유식 소장님 와주셨고요. 그리고 공동 주최해 주시는 우리 남윤순 의원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김기식 의원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같이 공동 기자회견하는 민변 박주민 변호사님, 그리고 진보 네트워크 센터의 오병일 활동가님 해주셨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고요. 박근용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임시 정기국회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내에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정기국회 내에 강행 처리는 막은 상황임은 저희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임시국회가 개원할 가능성도 있고, 또 19대 국회 내에 국정원이 10년째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이 테러방지법을 국정원이 19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참여연대 행정관리센터 장유식 소장님부터 정기국회에서 무산되고 임시국회에 다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유식 변호사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9.11 테러 이후에 참여정부에서도 추진이 됐었던 법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그 테러 방지에 관련된 집중이 국가정보원, 국정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시민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납품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이긴 한데 법을 통해 가지고 테러가 방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민사회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합방위법을 비롯해서 30여 개의 테러 관련된 법을 갖고 있고, 또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와 기무사, 경찰,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들이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테러 방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나 국정원이 입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4년 동안 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국정원에 대한 우려가 컸고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근본적인 중동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이 법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현행의 한국의 테러방지 시스템으로서도 충분히 이 테러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IS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 어떡하냐라고 하는 대통령의 질책, 참 우스꽝스러운 질책입니다. 14년 동안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테러방지법은 그래서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좀 양보하더라도 어떻게든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19대 국회 때 조금 핵심이 빠지더라도 만들고 나면 20대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시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이고요. 테러 방지법을 통해 가지고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정원이 입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테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국가정보원이 해외 정보를 제대로 수집해가지고 분석하지 않고 국정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정보 분석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수사권을 내려놓고 간첩 조작하지 말고 선거 개입하지 말고 정말 국정원이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한다면 이 테러방지법은 국민에 대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재정 필요성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테러 방지법과 더불어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원이 보안 관제 통제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이버상의 감시와 예방 등등을 국정원이 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사이버 테러를 해킹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아주 일반적인 사이버 안전사고까지 다 포함한 개념으로 사전 예방, 사후 조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정원이 언제든지 사이버 공간에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민간 부분에서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특히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론에 국정원이 언제든지 사전 예방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조치를 통해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언론이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나 언론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영업비밀이라든가 정보의 소통을 국정원이 언제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국정원이 이것을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야말로 정말 기업이나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들을 알고 막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테러 방지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이 19대 국회에서 얼렁뚱땅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나라에서 법을 통해서 테러를 방지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국정원이 모든 국민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테러 방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이버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후퇴시키는 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순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박주민 변호사님부터 말씀 듣고 그리고 19대 국회 내에 이 법의 통과에 대해서 저희와 같은 뜻을 갖고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의원님 중에 김기시 의원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변 박주민 사무차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식 변호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과연 그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률들이나 법체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14년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IS가 우리나라에 테러 방지법이 없다는 걸 그동안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테러 행위와 관련된 여러 범죄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들이 상당히 촘촘하게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정보원도 이미 테러 정보 수집을 자신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죠. 비상사태 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통합방위법 같은 법들도 마련되어 있고 테러 자금 등을 비롯한 범죄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테러 방지법을 추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테러를 막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의 이 논란이 거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프랑스에 최근 있었던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실 올해 6월에 미국의 애국법을 본떠서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그런 테러 방지법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테러를 막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런 국가기관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법안을 더 만든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신뢰를 프랑스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러 방지법을 만들게 된다면 아까 장혜식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정원이라고 하는 통제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는 국가기관에 정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우려되고 있고 또
실제로 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국정원에 의한 국민의 통제, 기본권 침해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헤아려 봐줘야 되고요.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지금 도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급하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들은 테러방지법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무위 간사 김기식입니다. 먼저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이 법안의 명칭을 좀 정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명분은 테러방지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국정원 강화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서 두 변호사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 나라에는 지금 현재도 수십 개가 넘는 테러와 관련된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테러방지법이 사실상은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하는 점은 여당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런 점 때문에 이런 국정원의 통제되지 않는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니까 대테러 기구를 총리실에 두겠다, 이런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근데 아시다시피 총리실에 현재 한 7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 3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다 각 부처에서 파견 나와서 그 총리실에 존재하는 각종 무슨 추진단이라고 하거나 혹은 무슨 위원회라고 하거나 무슨 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파견 공무원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테러 기구를 총리실에 둔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은 국정원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될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현행 법령상 정부 조직의 인력 및 조직 운영에 관해서는 정부의 재량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입법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이 통제하는, 장악하는 대테러 기구가 출범하는 본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 정무위원회에 계류됐던 그 FIU법,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도 이 테러방지법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에 대해서는 지난 법안 소위에서 그 내용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국회 전문위원과 심지어 금융위에조차도 이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 그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하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이미 기합의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이 법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FI법으로 알려져 있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혐의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가 있고, 또 하나가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법률 4가지 정도를 범주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법률의 위반 행위 모두가 아니라 그 법률에 있어서의 작은 문제와 관련돼서 특정된 행위와 관련해서만 이 FI법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내놓은 법안은 그것이 아니고 내란죄 등 국가보안법 포함해서 각종 법률의 위반 행위 일반을 포괄적으로 해서 국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로 제출했기 때문에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제일 중요하게는 이런 점입니다. 혐의 의심 정보라고 제한되는 범위라면 또 몰라도 지금 현재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받아보게 되는 이 정보에는 혐의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는 무조건 다 보고하고 그것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FI법을 개정하면서 국세청이 탈세범 조사를 위해서 이 FIU 정보를 달라고 해서 여야 간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국세청이 국민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가 됐고요. 그러나 국세행정을 위해서 그걸 허용했을 때
국세청에서 요구한 건 뭐였냐? 랜선을 깔아서 국세청 안에 금융정산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해주면 국세청의 한정된 직원이 보안상에서 그 전산 시스템상의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해서 여당 의원들조차도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그 국정원 직원이 FIU에 파견 나와서 그 전산 시스템에 있어서의 단말기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테러 방지법이라고 이름되어진 이 국정원 강화법이 통과된다면 국정원 직원이 합법적으로 FIU에 파견 나와서 우리 국민들의 금융거래 정보, 특히나 혐의 정보도 아니고 현금거래 정보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전산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금융전산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전과 관련해서는 법률상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 다음에 기관 간 협의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정부의 재량 행위에 의해서 그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권한을 갖고 입법론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조차도 이번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이 법은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던 법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기자들께서는 말씀을 드리면 테러 방지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법은 국정원 강화 법안이고, 이 국정원의 강화의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이 법률은 법률적 입법 행위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기구를 총리실에 두든, 그리고 법에다가 그 범죄 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든 간에 결국은 국정원이 대테러 기구를 장악하고 동시에 국민의 금융거래 정보를 합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이 법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한 저희 당의 입장이고, 제가 어제 의총장에서도 이 점을 설명드려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다 공감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시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잘 해주신 것처럼 테러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정원이 국민들의 사생활과 그리고 금융정보 같은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라는 점, 이러한 권한 강화는 국정원이 사실은 9.11 테러 시기부터 10여 년 넘게 욕심을 내어왔던 것인데, 이번에 생긴 또 IS 테러를 빌미로 해서 이거를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급하고 잘못된 지금 상황이다, 이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금융정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뿐만 아니라 별도 입법이 되고 있지만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지금 동시에 사실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도 우려점에 대해서 강조 말씀 한번 드리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희 활동가님이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국가 사이버 안전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법은 아니고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보시면 이 사이버 안전 규정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차이점은 사이버 안전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공공망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반면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모든 민간망까지 포함을 해서 국가정보원이 언제든지 그 사이버 테러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혹은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민간망에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버 테러라는 개념이 상당히 우습습니다. 이 법안 정의 규정을 보면요, 모든 형태의 바이러스 유포라든가 아니면 해킹이라든가 이런 다른 정보통신망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들어가는 그런 모든 인터넷상의 위협 행위들을 사이버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바이러스 한 번쯤 이제 걸려 보셨을 텐데요. 이 사이버 테러를 당한 겁니다. 저희도 이제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시로 해킹 시도가 들어옵니다. 그걸 이 법안에 따르면 계속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이 사이버 테러
어떤 막는다든가 아니면 그 복구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심지어 예방을 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하고 취약점 정보들을 수집하고 일상적으로 이제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사실상 인터넷상의 계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요. 사실 얼마 전에 국정원이 RCS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국민들을 사찰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근데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 끊임없이 이 카카오톡을 RCS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해킹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만일에 국정원이 카카오톡 서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카카오톡의 취약점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카카오톡에 대한 이제 해킹을 하고 자료를 이제 입수를 하는 것이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해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약점을 잡고 뭔가 이제 다른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런 인터넷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사도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고 언론사 역시 민간망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접근 대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언론사가 이 언론사 서버가 해킹당하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의 어떤 그 기밀 정보에 접근을 하고 이를 빌미로 해가지고 언론사의 일정한 어떤 그 압박을 가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하나의 이제 당사자로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잠재적인 당사자로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긴 시간 테러 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네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IS 테러를 생긴 것을 빌미로 해서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일사천리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또 정확하게 따져보는 시간도 주지 않고 대통령이 이걸 밀어붙이려고 했고 정부 여당이 그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보면 볼수록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다행히 여러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들은 막았던 것은 저희들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남은 임시국회 그리고 내년 연초 국회 때까지 계속 정부에서는 이 법을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법에 대해서 똑같이 많은 정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